자식과 서먹서먹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당신과 아내의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인가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부터 멈춰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지혜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명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며느리는 웃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후배들은 예전만큼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세대가 평생 배우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비난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도 못하냐고 말했고, 선생님은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정신 차려가 일상이었고, 직장에서는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비판해야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 지적해야 발전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돌아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 상황을 모르세요. 또는 더 나쁜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네 아버님 하지만 속으로는 담을 쌓았습니다. 직장 후배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라고 말했을 때도 후배는 더 이상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논리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귀는 닫힙니다.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두꺼워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일 카네기. 그는 평생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만들 뿐이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아들에게 너는 왜 매번 늦게 들어오냐고 말합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입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내 사정이 있다며 변명을 만듭니다. 결과는 관계만 나빠집니다. 카네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체면을 따르는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방어막을 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그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왜?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네기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말투가 바뀝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연구한 수많은 사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제대로 하지 않나? 결과는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장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비난 대신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잘 해냈습니다. 결과는 직원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김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과의 관계가 영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고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김 선생에게 전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은 속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니 아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축은 하고 있어?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직장 사람들이랑 관계 잘 해둬야 해. 처가 집에만 자주 가지 말고 우리 집도 좀 자주 와라. 아들은 그때마다 네 아버지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자식들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걔네도 다 컸어. 자기 인생 알아서 살아. 김 선생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걱정 아니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한 말들이 정말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비난이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 선생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김 선생은 평소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쁘다고 건강 챙기지 않으면 안 돼. 너 혼자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데 몸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겠다. 아버지도 너 나이 때 그랬어. 회사일, 집안일, 육아까지. 정신없지.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좀 힘들었어요. 프로젝트가 꼬여서 상사한테 자꾸 지적받고 집에 와서도 애들이 울고 아내는 피곤해하고 아들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매번 비난과 지적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김 선생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난 대신 공감부터 하라. 너 왜 그래? 대신 힘들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단 한마디만 바꿔도 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둘째, 조언은 물어본 후에만 하라.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 라고 먼저 묻으십시오. 허락을 받으면 아들은 당신의 말을 비난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한 번 만날 때 비판은 단 한 번만.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 아들은 압도당합니다. 한 가지만 부드럽게 말하고 나머지는 참으십시오. 이 선생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손주들도 잘 키웠고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문제는 이 선생과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며느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애들 간식은 이렇게 주는 게 좋아. 청소는 이렇게 해야 깨끗해. 명절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며느리는 네, 어머님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의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 선생은 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하면 대답은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조언 좀 해줬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며느리는 자기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말은 하셔도 돼요. 근데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딸의 말을 듣고 이 선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이 선생은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낮잠을 자고 아들은 출근한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이 선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것저것 말이 많았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 거. 이 선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 애들도 잘 키우고 집안도 잘 꾸리고. 근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꾸 이것저것 참견했던 것 같아. 며느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할게. 대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날 이후 며느리와 이 선생의 관계는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이 선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생은 조언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인정하라.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을 엽니다. 둘째,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하고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의 약점을 보여라. 나도 완벽하지 않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며느리나 사위는 당신을 무서운 어른이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박 부장은 정년을 1년 앞둔 6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후배들이 박 부장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 때도 예전처럼 의견을 묻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젊은 대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던 겁니다. 박 부장은 대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이게 뭔가? 이런 실수는 신입사원도 안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가? 대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박 부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그날 저녁 동기가 박 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후배들한테 너무 엄하게 구는 거 아닌가? 엄하게? 나는 그냥 가르쳐주는 건데. 가르쳐주는 거랑 비난하는 건 다르네. 자네는 늘 요즘 애들은 이러면서 깎아내리잖아. 박 부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부장은 그 대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번에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보네.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 실수. 사실 나도 자네 나이 때 그런 실수 많이 했어. 밤새 일하고 피곤하면 보이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 대리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부장님, 사실 그날 밤을 새웠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도 있었고. 알아? 요즘 회사가 사람도 줄이고 일은 많고 힘들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날 이후 대리는 박 부장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배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세대를 비교하는 순간 후배들은 당신을 꼰대로 봅니다. 둘째, 실수를 지적할 땐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라. 이게 뭐냐?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실수 경험을 먼저 공유하라. 나도 너처럼 실수했었어라는 말이 후배의 마음을 엽니다. 최 사장은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잘 갔다 와 정도의 인사만 나눴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최 사장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벽이 생겼습니다. 최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곰곰이 떠올려 보니 자신이 아내에게 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집안 정리 좀 제대로 해. 왜 맨날 TV만 보고 앉아 있어? 운동이라도 좀 하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변명도 했지만 나중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 사장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삐져 있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요? 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최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날 저녁 최 사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아내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아내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최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당신이 해주는 밥도, 당신이 하는 집안일도 다 당연하게 여겼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미안해. 진심으로. 아내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짜증 많이 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는 말 한마디가 40년 묵은 벽을 허뭅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라. 내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라.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며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비난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비난하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공감하는 말을 하십시오. 힘들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수고했어. 단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아들은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나 사위는 진심으로 웃을 것입니다. 당신의 후배들은 다시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비난이나 지적 없이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어?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60여 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지혜보다 이 한 가지가 더 강력합니다. 비난을 멈추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비난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